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도 6월 22일자 제가 시험 봤던 지방지 수탁의 간호지 8급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수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초시생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20문제를 가지고 올해 24년도부터는 서울시와 지방지 같은 시험으로 5과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탁이라고 하고요. 간호직에서 현재 2과목 중에 지역사회 간호의 기출 문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직 쌤들께서는 간호직의 2과목 전공만 듣지 마시고 제가 이 시간에는 6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5개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간호직 8급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관리 있잖아요. 8급에서는 보건진료직을 보게 됩니다. 보건진료직에서는 2과목 전공에서 지역사회 간호는 똑같거든요. 문제가. 그리고 공중보건학은 9급에 있는 문제를 공중보건학을 8급으로 똑같은 문제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9급에서는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이기 때문에 공중은 중복된다겠죠. 보건행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4개가 있고요. 서울시 의료기술직에서는 2과목에서 생물을 제한 나머지 전공 2개에서는 현재 공중보건학은 따로, 또 서울시는 비공개 시험, 아니 공개 시험인데요. 따로 시험을 치렀거든요. 공중보건학까지는 최소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5개는 맥시멈으로 봐주시고 이제 본인이 선택으로 의료 관계복귀가 있기 때문에 20문제를 추가로 여러분이 20문제가 다 포함되지 않고 벌칙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칙이나 벌칙은 시험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료 관계복귀는 의료기술직에서는 따로 시험 문제가 또 보칙과 벌칙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항을 제한 나머지는 뭐 최소한 17개 정도는 여러분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넓은 마음의 시야를 가지러 하냐면 저에게 민법 카페에서는 직렬 선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간호직에서는 전공 2개가 보건직에서 공중보건과 과연 보건행정이 연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질문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보시고 또 제가 25년도에 커리큘럼에서도 다 진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8급에서 보건진료직의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도는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간호가 3분의 2 정도가 겹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더 적게 뽑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 현재 이미 강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22일자를 빨리 제가 강의를 하지 못한 개인적인 사연이 있다고 제가 민법 카페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몸이 좀, 대표님이 공동저자인 대표님이 제 남편이란 거는 일부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큰 대수술 해가지고 몸이 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간호직에서 지역사회 간호를 보도록 하면, 여기서 이제 현재 장별 저희가 챕터가 1장부터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챕터는 아셔야 되고요. 장별 출제 문항수에서 첫 번째 1장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개론이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 개론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개론이기 때문에 복규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정책 부분이잖아요. 법령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3장에서는 역학과 질병관리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법규 문제가 출제됩니다. 4장에서는 현재 출제가 되지 않았고 5장과 6장에서는 각각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7장에서는 현재 건강증진 파트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고요. 이번에는 8장에서 보건교육 파트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9장에서는 1차 간호 부분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1문제 출제됐거든요. 10장에 가족 간호는 100%가 시험 문제가 20문항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항이 2문제 출제됐고요. 11장의 학교 보건에서는 지방직 시험에서는 그동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출제된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과 서울시를 같은 시험으로 봤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쉽게 11장 학교 보건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2장의 산후간호는 루틴으로 1문제 출제됐고요. 13장에서는 1문제, 14장에서는 환경 파트가 있거든요. 환경 파트는 지방직에서는 시험에 출제가 그동안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는 루틴으로 1문제 정도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출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는 1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15장의 재난관리 파트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5년도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린 질문이죠. 이거를 묶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25년도 매해마다 커리큘럼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책 작업을 현재 지역사회 간호를
9월 개강을 하기로 했는데 미리 책 작업을 현재 뒤에 단원별 문제편을 제한 나머지는 다 현재 책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바로 나온과 동시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제가 콜 잡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8월 달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 하에 그동안 공통 과목도 여러분이 책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공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제 전공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때 챕터를 묶는 방법은 1장, 5장, 1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를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시생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시생들 같은 경우는 2장을 하시고 3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대로 1장, 2장, 3장을 해버리면은 책이 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4장을 15장 제일 뒤로 빼고요. 그 다음 2장과 3장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초시생이에요. 그러면 2장, 3장부터 하게 되면 조금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2장, 3장을 그 다음에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제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책은 이미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2장과 14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 13장 하시고 마지막 4장과 15장으로 마지막 진행을 하시면은 효율적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4년도 제가 기본서가 있어, 기출이 있어 라고 했을 때는 24년도 걸로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법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은 여러분이 띠지 붙여서 법령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고 기출도 하지 마시고 기출에서는 도돌이 표식으로 푸는 시기 때문에 앞에 목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띠지가 만약에 기본서에서 1단계에서 기본서 1단계에서 법규가 나와서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2단계 기출 보기기 24년 거 만약 있다. 그러면 똑같이 녹색 띠지로 만약에 붙였다면은 두 번째 2단계에서도 녹색 띠지, 3단계 실전에서도 녹색 띠지를 하지 마시고 나머지를 한다면 거의 3분의 2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시생인데 불구하고 25년도부터 늦게 시작하면 본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본인 그때 하셔도 되고 24년도가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 공통을 한번 돌렸다면은 기출을 사이드로 지금부터 24년 거를 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단 24년 걸로 25년이 커버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전공은 법령이라든가 관계된 부분이 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책 교정이 되기 때문에 전공을 현재 추록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공통 과목은 복교가 없잖아요.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사가 전근대사가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현대사 편만 약간 더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령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출제 모랑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평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점수가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는 난이도가 반복, 기출문제 반복 출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벨이 그저 1레벨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레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제시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문제 풀 때 꼼꼼하게 풀지 않으시고 예를 들면 거기 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1장에서는 지역사회 간호개론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채셨잖아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래서 매해마다 제가 1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이의 적응 이론 중에서 자하 개념 양상, 사례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의 기술시에 갖춰야 할 기준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어마 분류책에서 4개의 영역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거는 신상이 아니고 다 나왔던 말대로 기출이 반복 출제됐었거든요. 자료 분석 중에서 분류 단계, 또 지역사회 간호 수행 활동 중에 조정, 감시, 감독 중에서 일반적으로 감시하고 감독이 많이 출제되거든요. 이번에는 조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좀 전 시간에 2장에서 국내 보건정책의 2에서는요. 법규가 많이 들어있는 파트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쉽게 프라이의 분류 유형이 있어요. 프라이의 분류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자유방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자유방위형의 특징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 장이 양이 많기 때문에 법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포스트지, 녹색 띠지를 제가 붙인다라고 할 때 이 녹색 띠지가 전부 다 3단계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문제 풀 때 헷갈린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만약에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가 만약에 분모 공식에서 내가 헷갈려. 그렇다면은 구별하는 입장과 구별하지 않는 입장을 제가 책에 써놨거든요. 예,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핑크색을 붙이고 싶어. 그 핑크색 띠지로 다 가는 거거든요. 공부한 요령입니다. 3장에서는 역학 지식 및 통계 기술의 실무 적용하고 질병 관리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를 1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올 때 민감도, 특이도의 계산 문제인데요. 이번 시험 문제가 반대로 특이도와 민감도를 계산 문제를 출제하셨거든요. 그러면 잘 다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특이도와 민감도 순인데 본인이 그냥 루틴으로 급한 마음이 조급한 마음에서 민감도와 특이도 순서로 체크를 하셔버리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이 한 문제 때문에 1년을 공부하신다는 것은 접시물에 내가 빠졌다라는 일단은 속담이 있듯이 그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현재 더 출제자가 너희들 한번 실수해봐. 그런 뜻이거든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원래는 민감도 하면 위음성도를 위음성률이거든요. 특이도 하면은 위양성률, 또 유양성도로 출제가 되거든요. 양성애지도, 음성애지도까지 출제하는 경향이 9급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가로지 8급에서는 거듭먹기 땡인데도 불구하고 특이도, 다음에 민감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 한 문제 때문에 1년 재수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질병 단계 중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 이거는 루틴으로 2차 예방에 출제되었습니다. 5장의 보건사업기획, 좀 전에 제가 공부할 때 1장, 현재 5장, 6장, 7장, 그 다음 8장, 9장 묶어라겠죠? 그래서 보건사업의 기획에서는 브라이언트 기준이 출제되었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뭐 BPRS, 브라이언트 메서드, 클리어, 펄 뭐 등등이 있는데요.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브라이언트의 메서드 기준이 출제됐고요. 6장에서는 자원 활용에서는 SWOT, SWOT 분석 중에서 SWOT 중에 T, 위협에 대한 사례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이것도 기본으로 주는 거잖아, 그죠? 네. 7장의 건강증진 사업 운영 파트에서는 범이론적인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금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준비 단계에서 사례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헬스프레이 2030에서 이거는 루틴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모든 직렬에서 다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요. 당연히 주겠다는 문제잖아요. 여기서는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 대한 중점 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9장의 1차 보건의료사업에서는 현재 인구 구조 유형 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두 문자 있죠. 피종황이 피라미드 유형, 종형, 항아리형이 있고요. 두 개, 별호락이었었죠. 네, 별형과 호령 중에서 피종황에서 항아리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0장의 가족 간호 이론에서는 구조 기능 이론이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그림이 항상 나오잖아, 그죠? 가족 구조도가 가계도가 시험 문제 그동안 많이 출제됐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게 사회 지지도입니다. 그림이 출제됐었는데요. 이것도 틀린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틀렸던 분이 있어서 너무나 아이러니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서만 해독을 여러분에서 다 100점을 맞은 상황이었고요. 11장에 학교 보건에서는 현재 우리가 학교 의사, 그다음 학교 약사의 업무가 있고 보건교사 업무가 있는데 메인이 보건교사 업무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 학교의 감염병 예방, 유기되기에 대한 매뉴얼이 출제가 됐는데요. 저희도 이번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개정이 되면서 학교로 바뀌어서 이번 기본서의 11장에는 학교, 뭐 차이는 별로 없어요. 학생에서 학교만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에 감염병 예방 유기 등의 매뉴얼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다 있는 내용이고요. 12장의 산업간호에서는 업무 수행의 적합 여부의 판정 기준이 있어요. 가나 다라에 목 있는데요. 가고 가목과 끝에 라목은 극과 극이니까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 때 나목하고 다목이 출제되겠죠. 예를 든다면 우리 간호관리의 5장의 허쉬와 브랜차드에서 지도성 이론에서 S1 지시형 스타일, S2가 설득형, S3가 참여형, S4가 유의명 중에 당연히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중간에 끼어있는 S2와 S3가 나오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하고 다목이 포인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3장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서는 기본 루틴으로 가정간호가 출제되었습니다. 14장 환경보건관리에서는
식중독에서는 감염형 식중독과 독성 식중독에서 이제 식중독을 구별하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개요 부분이 실제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네. 시험의 난이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제가 써놨거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맞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예를 들면 저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그저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로 골프도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골프는 치지 않아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꼭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민법 카페에서 다 지금 현재 필기 합격, 필합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98점짜리도 지금 면접에서 떨어지실 수 있는 부분이 계세요. 어느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3명을 뽑는데 4명의 4등이 98이거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현재 아이러니까 77점도 합격하실 분이 있어요. 한 명 한 명 뽑았을 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 많이 끼어있는 대구광역시에서는 당연히 경상북도로 많이 주소를 옮기고 있어요. 그럼 경상북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고득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한 명을 뽑거나 만약에 대구광역시에서 간호지가 한 명 뽑아. 그건 한 명 쓰는 사람은요 전체 1등 아니면은 바로 초시생이 겁없이 써버리거든요. 이해 가시죠? 근데 자기가 제시한 3수 이상이 되실 때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자기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뭐 이번에 울산광역시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낮았어요. 그 대신 일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당연히 점수가 높게 잡힌 부분이 매해마다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일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등은 100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몇 명 안 뽑기 때문에 전남에서 어느 지역에는 98도 계시고 99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낮은 지역, 뭐 강원도라든가 충남 지역은 좀 낮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지역에서는 또 지역 제한이 걸려 있어요. 충청도도 지역 제한이 있고요. 전남 같은 데도 섬 지역 같은 데는 점수가 낮아요. 그죠? 섬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우니까 빅마막 1단계 기본서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여러분이 카톡에도 올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낭비로 보시겠죠. 간호관리체간 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가지신다면 안 됩니다. 시험이 X포인트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3단계를 충실히 하셔서 25년도에는 넉넉하게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공단기를 수험생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공동에서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저는 이제 못하신 분보다는 고득점을 맞으신 분을 말씀드릴게요. 상담해 보니까 국어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에요. 항상 제가 수업 시간도 말씀드렸고 4년도 강의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한국사는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내지 다 맞으셔야 돼요. 너무 한국사가 이번 시간 또 매해마다 나오더라고요. 실수하시면은 리스크가 크다. 영어 부분에서는 잘하신 분과 못하신 분 차이가 있지만 거의 90을 맞으시더라고요. 전공에서는 만약에 영어가 내가 좀 부족해. 그다음에 관리하고 지사관에서 고득점을 맞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보건진료직도 과거와 다르게 높은 점수를 맞는 것은 과목이 겹친다라고 내가 매번 말씀을 드렸고 그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간호직 8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호직 8급을 하셨다. 그러면 1월 말이나 1월 중순이나 1월 말경에 자기 지역에서 현재 인원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갈아탈 때 리스크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본다면 여기서는 SWOT SWOT 분석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있었죠. 여기서는 1번에서는 S가 강점, 약점이 W, 기회가 O, 위협이 T가 되는데 그래서 강점과 약점에서는 여기서는 내부적인 요인이거든요. 내부적인 요인에서는 조직의 내부에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건지. 하지만 기회와 위협은요. 외부 환경의 변화기 때문에 조직에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간호사가 파악한 지역사회에 대한 현황이거든요. 첫 번째, 이게 O와 T 중에서 대기오염이 있어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발생이 증가됐어요. 그럼 이건 위협으로 작용하잖아요. 두 번째,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국내 불안감이 증대됐어요. 외부적인 위협 요인이잖아요. O와 T 중에 당연히 4번의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좀 전에 이 두 개의 문항에서는
어때요? 외부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에 해당되죠. 그래서 당연히 4번의 위협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약에 1항의 강점과 2번의 약점일 때는 조직 내부에서 노력하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기회와 위협은요, 외부 환경의 변화라서 그죠? 조직에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점과 약점, 기회와 그래서 위협이 있어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4번이 위협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었잖아요. 그래서 발생이 가능한 외부의 여건과 상황으로 해서 실제로 발생한다면 조직에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상부기관의 갈등이라든가 타 기관에 대한 경쟁력의 약화, 경제 사회적인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자기 기반이 약화됐잖아요. 이거는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WOT는요, 간호관리에도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거고요. 적중된 부분은 제가 적중이라고 했지만 이제 공단기 본사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출처에서 24년도 저희 기본서의 페이지 6장에 444쪽에 있고요. 기출에서는 2024 기출 뽀개기에서는 6장에 573부터 574쪽에 문제 9번에서 적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캡처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죠. 저희가 적중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본사에서는 100% 적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캡처를 해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캡처해서 보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24년도 걸로 있다면 본인이 동영상 촬영이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프라이 유형에 따른 자유방명 체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논하라 했을 때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요. 그럼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프라이 유형에서 어때요? 국민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 아니라 효과적일 수가 없잖아. 그죠? 의료 질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지역 간, 사회 간의 보건의료 차원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높다? 틀렸죠? 형평성이 낮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절감에 비효과적이고 낮아요. 또 국민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높아진다.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 예방과 치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최대한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프라이 유형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사회보장용과 사회주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설 부분에서 다 여러분이 적어놨기 때문에 해설에서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방임에 해당되죠. 자유방임형에는 장단점인데 장점에서는 국민, 개인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유, 선택권이 보장됐었죠. 공급자 측의 경쟁에 따른 보건 서비스 수준에서 질적인 향상이고요. 의료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이 첫 번째 문항의 3번에 대한 지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3번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문항에서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에서는 의료 수준과 자원 분배의 불균형에 따른 어때요? 의료용의 불형평성이 있고요. 자원이 중복 활용과 중복에 따른 자원이 낭비되겠죠? 이것도 나왔었죠? 개인과 국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요. 정부의 간섭과 통제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는요. 기본서의 2장의 111쪽에서 출처 부분입니다. 시험에 나왔고요. 적중은요. 기출문제 뽀기 2단계에서 2장의 162쪽에서 문제 14번에서 적중됐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또 법이 없잖아. 그죠? 법령이 안 나왔었잖아. 그죠? 칠판 정리하고요. 3번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목표 기술 시에 갖추어야 기준이다. 시험 문제 아닌 것은 측정이 가능하겠죠.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성이어야 되겠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문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연관성을 관련성이기 때문에 현재 추상성이 틀렸습니다. 그럼 구체성이 돼야 되겠죠. 네. 해설 부분 보시면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서도 저가 있는데요. 목표 설정 기준에서는 김화중 저자가 오래되셨어요. 현재 기준에서는 관련성,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와 연관성이라겠죠. 관찰 가능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스마트 기준이거든요. SMART를 우리가 약자로 해서 스마트 기준입니다. 목표 설정 기준에서는 추상성이지 않고 그저 구체성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하중 저자책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과 관련성 출제됐었죠. 측정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고요. 좀 전에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성, 스마트 기준에서는 출처는 편찬위원회 수문사 책에서 적중이 됐고 저희 책에서 적중된 파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겠죠. 그래서 좀 전에 스마트 방식에서는 스마트의 앞글자를 따서 구체성 있죠. 그 두 가지 지문이에요. 구체성, 측정 가능성, 적극성. 또 연관성을 관련성이라겠죠. 기한을 제시해야 됩니다. 저희 기본서에서 페이지 1장의 72쪽과 기출문제 뽀개 기계에서 여기선 1장의 103부터 문제 104쪽에서 문제 159번이었습니다. 얘가 좀 밑에가 좀 잘렸는데요. 현재 여기서는 제대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파워포인트라서 지금 밑에가 안 보인 것 같아요. 이제 붙여놓고 자, 문제 4번 지문을 짚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의료기관 가정간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본 간호와 치료적인 간호가 제공된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부분이 틀렸었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가 당연히 가정 전문 간호사야 되고요. 대상자는 담당 의사가 의뢰한 조기 퇴원 환자 등이다. 그래서 포함되거든요. 그 다음 지문을 보시면 여기서는요. 첫 번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서비스 범위는요. 되게 다양하거든요. 현재 기본 간호와 치료적인 간호가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색깔 해놨거든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플러스 우리가 검체를 채취하거나 운반할 수 있고요. 투약하거나 주사, 교육이나 훈련, 상담, 의뢰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24조의 1항 지문이고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는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본 방문료와 개별 행위료 모두가 본인 부담이 있어요. 본인 부담이 20%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간호는 누구에게나 좀 전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누구나 무료로 제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출제됐었고요.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정 전문 간호사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료법 시행규칙 24조 2항입니다. 네 번째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대상은 다양하죠.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 말기 환자, 심내혈관 질환 환자, 산모나 신생아 등의 좀 전에 담당 의사를 주치의라고 하잖아요. 의뢰한 환자 등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출제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출처 기본서의 13장에 799부터 800쪽에 있고요. 적중 부분에서 기출문제 뽀개기 13장에서 1003쪽이에요. 문제는 1번에서 출제가 적중되었습니다. 저희가 적중된 것은 그대로 이번 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칠판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다음 5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정 시에 다음에 해당되는 자료 분석 단계는 자료 분석 단계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포인트가 두 문자 분요 확결이에요. 시험 문제 몇 년 전에는 확인 대신에 이제 비교 단계로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A 지역의 보건간호사는 수집한 정보를 서로 연관성 있는 항목끼리 묶어서 포인트 범주화하였다. 여기서는 1단계 분류 단계가 이제 분류 단계라고도 하고요. 어때요? 시험문제 이게 나왔었잖아요. 자료의 분류 단계를 우리가 범주화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정에서 사정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를 특성별로 범주화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분류하는 단계를 1단계인 분류 단계를 우리가 뭐죠? 범주화라고 했거든요. 시험 문제 출제됐었죠? 예를 든다면 지역사회 간호사가 사용하는 자료 수집의 개념의 틀과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특성 또는 인구의 특성
건강 상태, 환경의 특성, 지역사회 자원 등으로 범주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나머지 뭐 2단계가 요약 단계, 3단계 확인 비교 단계, 4단계가 결론 단계를 우리가 추론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럼요, 출처가 현재 저희가 다 이 현문사 책도 기본서에 다 집어넣은 내용이거든요. 현문사에서 출제가 됐고요. 기본서에서는 1장에서의 62쪽과 적중에서는 1단계 뽀개기 89에서 90쪽에서 139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좀 전에 그림에 나온다고 했었죠. 당연히 다음 그림에 해당되는 가족의 사정도구는 이 개인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에요. 사회 지지도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가족 내 가장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됐어요. 가정에서 가장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나타내고요. 자원할 내용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가족 내외의 상호작용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 지도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출제된 그림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 사회 지도라고 정답이 나오실 거라고 했었죠. 그동안 과거에는 외부 체계도라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가 가족 생태도라고 출제됐죠. 가족 밀착도. 그림이 많이 출제됐던 게 그동안은 가족 구조도와 사회 지도가 많이 출제됐었는데 둘 중 하나 중에 당연히 사회 지도죠. 이거는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제 10장의 가족관에서 675부터 677 기출문제 뽀개기 10장에서는 859쪽에서 문제 98번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족 구조도 가계도가 가족 전체의 구성과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완된 건데요. 포인트가 3세대 이상의 가계도를 작성해서 각 구성원들의 현재 나이라든가 가족의 정보, 또 건강 정보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항 7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칠판을 정리한다면 폼 이론적인 모형이죠. 폼 이론 모형의 포인트가 변화 단계가 있어요. 계획 이전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이주 단계 중에서 포인트는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달 내로 담배를 끊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해 버렸네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A씨는 20년간 하루에 20개 이상의 담배를 피웠는데요. 그는 숨이 가쁘고 가래가 많이 생겨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방문했는데 여기는 앞에 서술이고 포인트. 이달 내로 담배를 끊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런 준비 한 달 이내 그죠?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폼 이론적인 모형의 변화 단계, 중재 방법의 변화 과정에서는요, 어때요? 계획 이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실행, 유지 단계로 끝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단계로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6개월 이내 행동의 변화의 의사가 없어요. 6개월 이내 행동의 변화의 의사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달 내에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운 거잖아. 그죠? 준비 단계가 당연히 시험 문제겠죠? 그래서 기본서에서 7장에 510쪽 다 복규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뽀개기에 7장에 650쪽에 문제 70번에서 적중이 됐습니다. 그동안 루틴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오마 분류체계 중에서 이를 구성하는 4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아닌 것은 4개의 영역에서는 환경적 영역, 생리적인 영역, 사회심적인 영역을 우리가 심리사회적 영역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1번에서 인지적 영역은요, 틀렸었죠. 여기는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에서는 좀 전에 지문이 나왔었잖아요. 환경적, 사회심리적 영역이 심리사회적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생적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오마 분류 체계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문제 분류 툴, 중재 툴, 결과에 대한 문제 등급의 척도 이렇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 간호 진단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제 본류들의 다양한 대상자의 건강 관련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고안됐는데요. 영역별 문제, 문제별 수정인자, 그 다음에 증상, 징후 이렇게 4개의 수준 레벨이 있어요. 첫째 수준에서는 시험 문제가 첫째 수준의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었죠. 환경적인 영역, 그 다음에 사회심적인 영역의 심리사회적인 영역이 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리 영역, 그 다음 플러스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라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영역별로 문제이고요. 그 다음 수준은 문제별 2개 수정인자가 있어요. 2개의 수정인자인데 과거 시험 문제가 이것도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4번째 수준에서는 각 문제 실질적인 증상 또는 징후가 있어요. 이거는 신광출판사 제 책에 다 출처가 다 각각 있잖아. 그죠? 이영란 교재이고요. 기본서에서 1장에 65쪽, 기출문제 포개기 1장에서 99쪽에 문제 153번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질병은 자연사에서는 예방 단계 중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요. 그 중에 1차, 2차, 3차 예방 중에서 시험 문제가 어때요? 2차 예방 활동을 논의를 했죠. 2차 예방 활동. 첫 번째 지역 주민의 대상, 개인 유생의 보호교육이죠. 대상의 개인 유생과 보호교육은 1차 예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기 학생을 위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1차 예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뇌졸중 회복기 환자에 대한 자급적인 재활이잖아요. 그래서 3차가 되겠죠. 조기 진단이죠. 2차 되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레벨가 쿨하게 그죠? 질병 발생과 예방 대책에서는 키워드가 비초 불발 쾌락했었죠. 비초 불발 폐. 이거 제가 언더라인 쳐놨거든요. 현재 1차 예방에서는 건강기 이제 적극적인 예방 단계가 있어요. 1단계 비병원성이고요. 1차 예방의 2단계 소극적인 예방 단계 건강보호인데요. 보건교육, 영양 섭취, 그 다음에 개인 유생 이렇게 들어갔어요. 1차 예방이고요. 2차 예방에서는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좀 전에 조기 진단 나왔었죠. 장애 감소가 4단계고요. 좀 전에 재활이 있어요. 3차 예방에 재활이 있거든요. 이거는 회복기, 늦은 사망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무병기, 전병기, 증병기, 진병기, 정병기가 있는데요. 질병의 과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출처가 현재 현문사에 제 교재에 다 출처가 들어있는 부분에서 제가 써놨고요. 기본서마다 지역사회는 더 쉬운데요. 간호관리는 많은 다양한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요. 기본서의 3장의 259쪽과 기출포기기 3장에서의 343쪽에 문제시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문제 때문에 1년 재수하신다고 말씀드렸었죠. 시험문제 특이도와 민감도.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민감도, 특이도에 대한 계산 공식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응용식이. 근데 이번에는 특이도, 민감도. 그러니까 본인이 다 계산하셔가지고 틀린 거거든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A, P. 그러면 A 플러스 P를 해야겠죠. 어때? 40, 10이니까 50이 되겠고요. C, D. C 플러스 D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10, 190이니까 200이 되겠죠. 총 환자 수가 A 플러스 C니까 50. B 플러스 D는 B 플러스 D. 200이 되겠죠. 여기 D는 A, B, C, D. 그죠? 250이 되겠죠. 우선 D로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건 기본적이죠. 그죠? 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총 환자 수에서 민감도는요. A 플러스 C분의 A. 그 다음에 특이도가 총 비환자 수 B 플러스 D분의 D잖아요. 이거. 그죠? 총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앞으로 갈게요.
시험 문제가 뭐랬죠? 특이도와 민감도, 특이도 고르시고 민감도를 계산하시고, 그렇죠? 예, 특이도가 B 플러스 T분의 D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민감도가 A 플러스 C분의 A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자, 앞으로 가시면 좀 전에 특이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도에서는 B 플러스 D분의 D잖아요.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여기는 특이도가 B 곱하기 100이니까 총 B 환자 수가 얼마였죠? 200에서 검사의 음성수 D가 190이에요. 곱하기 100이니까 95%. 민감도는요. 자, A 플러스 C분의 A 곱하기 100이니까 총 환자 수가 얼마였어요? 50분의 검사의 양성수가 40 곱하기 100이니까 어때요? 80%죠. 그래서 95, 80이니까 정답이 다시 한번 앞에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아깝게 얼마나 함정이냐면 그래서 어때요? 80, 95가 이게 민감도고요. 이게 특이도인데 선생님들이 다 계산해 놓으시고 2번을 체크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속상하고 5점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네, 아신 거 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출제자가 다 알면서도 이게 한번 먹혀봐라 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먹힘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3장에 317 그다음에 기출문제 뽀개기 3장에 응용문제 많이 있었죠. 431쪽에 문제 16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의 적응 이론에 따른 적응 양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요. 로이의 적응 양상에서는 다같이 4가지 양상이 있어요. 생적 기능 양상, 자아 개념 양상, 역할 기능 양상, 그다음에 상호 의존의 양상 이렇게 4가지가 그대로 지문 중에서 박스가 A씨는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고요.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요. 이 앞부분에서는 2개로 나눠져요. 본인의 외모에 대한 만족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는 어떤 자아에 해당되죠? 또 2개 하나 있어요.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첫 번째 앞에는 신체적인 자아에 해당돼요. 내가 외모에 자신 있다. 신체적 자아에 해당되는 파트고요. 또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아와 관련됩니다. 이를 둘 다 종합해보면 자아 개념 양상에 해당되거든요. 여기서 2번째 자아 개념 양상은요. 정신적인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죠. 적응 양상인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신체적인 자아라는 것은 자신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감각이나 신체상에 포함된다겠죠. 좀 전에 신체적인 자아. 2번째 개인적인 자아에서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대, 또 가치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자아의 일관성, 그다음에 자아의 그다음 이상 기대, 도덕적, 윤리적인 자아로 구성됩니다. 사례 문제가 출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자아 개념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출처를 보셔야겠죠? 네. 출처는요, 기본서에서 어느 파트죠? 1장이에요. 35쪽. 기출이 아니고, 이거는 실전 동용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23년도 거. 그래서 저희가 3개년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쌤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24년 대비일 때 24년 책이 나오잖아요. 책이 절판되면 더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년도의 실전 동영 모의고사 10회에서는 문제 2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자께서는 이제 24년 것도 있겠지만 23년, 22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여러분이 절판이 되면은 더 이상 구입을 할 수 없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를 든다면 지금 25년도 책을 써야 되잖아요. 1단계 책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책이 품절되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구조 유형 중에서 좀 전에 2번째 피, 종, 항, 별호 또는 뭐 호별 상관없죠. 그죠? 네.
그래서 2배 이상, 2배 셈, 2배 이하. 여기는 증가형, 정지형, 감소형이에요. 시험 문제가 항아리형이 나왔었죠. 여기는 도시형, 농촌형 있죠. D도 있지만 해설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생산 연령층의 유출이 큰 농촌형의 구조다. 농촌형이니까 대호령이죠. 생산 연령층의 유입이 큰 도시형 구조다. 별형.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다생 구조다. 그래서 피라미드형이죠.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요. 근데 특히 출생률이 무엇보다 사망률보다 낮아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대요. 그럼 어쨌든 피종황에서 항아리형이네요. 정답이 4번이겠죠. 네. 시험 문제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죠? 출제는요, 현문사 책이고요. 저희 기본서에서 9장에서 출제가 됐어요. 167쪽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 적중에서는 기출문제 782쪽에서 문제 40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3번의 해스플랜. 2030이죠. 그래서 5차가 되는데 5차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상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에서 분과에 대한 중점과제에 해당되는 것은 손상, 신체활동, 지역사회 정신건강, 건강정보 이력 제고에서 정답이 손상인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식인에서는 4배 분과, 6대 4배 분과와 중점과제가 28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났거든요. 색깔 펜칠해 놨어요. 그래서 보기 질문에서 신체 활동은요, 건강생활의 실천에 5개 분과 중에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정신건강관리가 있습니다. 4번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출제돼서 시험 문제는요,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가 나왔었죠. 암, 심뇌혈관 질환, 비만 손상이 있는데 정답이 손상이었었죠. 네. 그다음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의 예방관리는 3가지의 목표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 5번째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7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건강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건강정보 이력 제고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손상이었었죠. 네. 이거는 모든 직렬에서 저희가 강의하는 직렬에 간호보건, 직렬 다 나오거든요. 기본서의 7장에 542쪽 적중 실전 모의고사 2023 연도에 모의고사 제1회에서 86번에 문제 3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기본서 다 있는 내용이에요. 14번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상의 보건교사 직무. 첫 번째 1번이 학교의 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은요, 학교 의사와 학교 약사에 대한 공통 업무예요. 다음 학생과 교직원을 건강 상담하겠대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 진단과 건강을 평가하겠대요. 학교 의사의 직무가 되겠고요. 보건 지도를 위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겠대요. 보건교사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항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보건의사는요, 학교 의사의 직무 중에서 과목의 학교 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은 학교 약사에 대한 직무하고 동일하죠. 체크리스트 해놨고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은 학교 의사의 직무, 고유 직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교사의 직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그동안 시험 문제가 4목에 해당되는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쉬운 문제였고요. 출제는 기본서에 있어요. 11장의 학교보건 파트 698부터 699쪽. 기출문제 보기 11장의 898쪽에 문제 20번입니다. 실전 동용 모의고사는 중복된 문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4년도 버전일 때는 23년과 24년을 같이 준비하시고요. 25년의 버전의 3단계 실전 동에서 24는 있어야겠죠. 책이 절판되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기술 단계 나와서는 이제 소량으로 책을 출판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한정 찍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가족 관련 이론이 있는데요.
유기이론, 가족 발달 이론, 교환 이론, 이제 구조 기능 이론 중에서 이 교환 이론은요, 이제 가족 관련 이론이 아니거든요. 호만슨의 교환 이론 있죠. 그래서 1번, 2번, 4번 중에 1, 2, 4 중에 그래서 가족 내 구성원의 배열이나 구성원 간의 관계, 전체와 구성원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여기는요.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 큰 사회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조 기능 이론인데요.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시험 문제가 신문석 교수님 교재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써놨거든요. 이게는 가족 내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신문석 교수님 교재에서 한 줄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가족 내 구성원의 배열, 구성원의 관계, 전체와 구성원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이 부분이 나오고요. 다음 편찬윤의 교재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다양한 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 큰 사회 관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두 꼭지가 편찬윤의 교재와 신문석 교재에서 짝을 지어가지고 시험을 출제됐어요. 그래서 좀 전에 앞에 부분에서는 다시 지문에 첫 번째에서는 이거는 신문석 교수님 교재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 줄은. 두 번째 교재에서는 편찬위원회 교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걸 해설 써놨어요. 제가 써놨었죠? 신문석 교재. 그 다음에 편찬위원회 교재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이거는 루틴으로 여러 번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본서의 10장의 664쪽부터 665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기출문제 뽀기기에서 10장에서 833쪽에 문제 53번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16번의 브라이언트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첫 번째 1항에서 캐나다 토론토 보건부가 개발했다. 이 부분에서는 출제에서는 보건부라고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원래는 보건부가 아니라 써놨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지역보건위원회예요. 개발한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NIPP라고 합니다. NIPP인데요. 여기서는 출제 교수님이 지역보건위원회 대신에 뭘로 출제됐다고요? 보건부로 출제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앞에서 결정 기준에 주민의 관심도가 포함됐다. 이게 브라이언트 메서드인데 브라이언트 메서드는 4가지가 있어요. 현재 보건 문제 크기, 보건 문제 심각도, 보건 문제 기술적인 해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죠. 지역사회의 관심도라고도 하고요. 주민의 관심도라고 해요. 동의어예요. 따라서 현재 정답이 주민의 관심도가 포함됐다. 이게 2번 맞고요. 세 번째 지문을 보시면 3항에서는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황금 다이아몬드의 상자에 표시한다. 이거는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이에요. 네 번째, 평가 항목별로 0점 혹은 1점을 부여하며 한 항목이더라도 0점을 부여받게 되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불가하는 거죠. 이거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없다. 이거는 펄의 기준이에요. 펄. 근데 NIPP의 보안 기준이 클리어, 또 펄과 유사한 구족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정답이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요. 이게 나왔었죠? 기본서의 5장에 해당되는 421조 브라이언트 메서드 기준은요. 저기 모든 계열사 쉽게 말해서 지역사에 나오죠. 그 다음에 보건행정도 나오는 파트예요. 기출문제 보기 5장에 546의 문제 4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를 하고 할게요. 17번 세균성 식중독에선 감염성과 독소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가장 간단한 개요가 있는데요. 제가 해설 부분을 달았거든요. 여러분에게 먼저 지식인 보시면 감염명에서는 살모넬라균,
그 짙은 색은요, 시험에 문항에 나온 거예요. 장염 비브리오균, 그다음 캠필로박터균이 있어요. 그게 시험에 문항 나오고요. 그다음 기타 병원성 대장균, 여신야균, 아리조나균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독소형이죠. 황색 포도상구균이 이제 황색 포도알균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다음 보툴리누스균을 보툴리누균이고요. 세리우스 균이 있습니다. 엘치균은 중간균인데 중간균에서 독소형이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황색 포도알균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인 것이죠. 네, 나머지는요 다 감염형이다 알아볼 수 있고요. 출처가 14장에 916조, 기출문제 뽀개기 14장에 하나하나 2, 3쪽에서 문제 98번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8번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수행 활동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감독, 감시, 조정이 있고 직접 간호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 감독과 감시작인데 조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박스권에서 첫 번째 지역사회 담당자의 기술 수준이나 능력에 맞게 일이 분배가 됐는지 대조한다. 두 번째, 담당자들 간의 업무가 중복에 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은 조정하는 활동이 되겠죠. 이거는요. 해설 파트를 보시면 문제가 조정이 나왔었죠. 네. 조정이라는 것은 요원들이 분담된 업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의 중복이나 결핍이 오지 않도록 요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업무를 분담하면서 그때그때 결정사항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현재 조정 단계로 합니다. 정답이 당연히 조정이 되겠죠. 출제는요, 현문사 체계에서 출제가 됐고요. 기타, 순문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대학 교재에 써놨죠. 저희 기본서에서는 1장에 현재 페이지 79쪽 적중 2024 실전 동요에서 15에서 189쪽에 문제 1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존에서는 이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학교가 되겠어요. 즉 학교로 이번 책이 나올 겁니다. 25년도 기본서에서는 학교의 감염병의 예방, 유기 등의 매뉴얼 제3차예요. 개정판에서 저도 현재 기본서에 학교로 거쳤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이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에 대응 단계를 논하라 했었거든요. 여기서는요, 2번 대응의 1단계가 되는데요. 뒤에 보시면 상황이 시험에 나옵니다. 상황이. 그죠? 여기서 상황과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 단계고요. 대응의 1단계, 대응의 2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복구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기본서에서 보시면 11장의 705쪽을 제가 좀 전에 학생을 뭐로 바꿨다겠죠? 학교로 바뀌었다겠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뽀개기 11장의 901쪽에 28번이 있어요. 901쪽에 28번도 마찬가지로 학생을 학교로 수정했습니다. 여기는 교육부, 학교예요. 학생에서 학교, 감염병 예방, 유기 등의 매뉴얼 제3차 개정판이 학생에서 학교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관 출제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상황도 나오고 기관도 나오는데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한 후부터 의료기관의 확인을 통해서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 환자 발생 혹은 감염병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 하겠죠? 대응의 1단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왔었죠?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정답이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20번에서 다음 가목부터 라목이 있는데요. 라목의 판정이 의미하는 것은 그랬었거든요. 여기서는요, 먼저 똑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먼저 보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가목에서는요, 1번 출제됐습니다. 건강관리상 현재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가목이에요. 이게 1번 출제됐었죠. 다음 건강장애가 오류가 돼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현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작업 복귀가 가능하다. 이거는요 2번 항에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문제 문항은
나오기 시험에 나왔었죠? 네.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서 환경을 개선하거나 보고를 착용하거나 건강주기의 단축 등의 하에서 이런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경우가 출제됐거든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오기예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강재가 악화됐어요. 영구적인 장애 발생이 현재 우려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라목이거든요. 4번이에요. 당연히 시험 문제는 나목과 다목이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네, 이번에는 나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죠? 네, 3번이고요. 이거는 출처가 기본서 12장 744쪽과 기출문제 보기 12장에서 947쪽의 문제 2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이제 24년도 지방직 수탁이 되겠고요. 서울시하고 같은 문제를 똑같이 봐셨죠? 그래서 수탁으로 제가 명시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1레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점을 맞이함에 불구하고 좀 전에 특이도, 민감도 계산하는 것을 민감도 특이도로 착각해서 95점을 맞으신 분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간호 관리를 만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